오늘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은 한자음을 중국 발음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자음을 중국 발음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자, 얘는 원래 세상 세자, 그런데 중국 발음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첫 번째가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세상 세자인데 자, 종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 아이들은 한자음에서는 종성까지를 다 표기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이응, 즉 음가 없는 이응을 여기다가 써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할 때 자, 여기는 요 종성이 없는 경우에 얘는 음가가 없는 이응. 자,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는 거고요. 자, 여기서의 종자는 얘는 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가 있을 때에는 예디응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어제 전부 다 음가 없는 이응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에서는 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요 나란 말싸미. 자, 이 나란 말싸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란 말싸미. 자, 먼저 요걸 우리가 방점이라고 합니다. 자, 방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방점은 성조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성조를 표시하는 건데, 자, 성조라는 것은 방점이고요. 성조라는 건 음의 높낮이 또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평성이 있고 거성이 있고 상성이 있고 네 번째 입성이 있습니다. 자, 평성은 점 없음, 거성은 점 하나, 상성은 점 2개, 자, 입성은 때에 따라서 점이 하나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닿는 소리일 때 우리가 입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상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요 상성은 중세국어 때는 소리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제 이것이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고, 자, 소리의 길이 가운데 장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나란 말싸미. 첫 번째 우리가 나란 말싸미에서 방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방점 하나, 2개짜리 또는 하나짜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번호 2번.
나랏 말싸미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자, 나랏 밑에 시옷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옷을 관형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관형격 조사로 쓰였고요. 나라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15세기 중세 국어 때에는 관형격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도 있고 애도 있고 그리고 시옷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 의는 유정물을 나타낼 때, 자, 유정물이라는 건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 애도 마찬가지 유정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유정물 다음에 애가 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요 시옷은 무정물일 때와,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거죠. 자, 무정물일 때와 높임의 대상일 때. 자,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나 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를 고려해서, 자, 의는 음성 모음일 때, 의는 음성 모음, 애는 양성 모음일 때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시옷은 단지 무정물이며 또는 높임의 대상일 때만 사용되는 것이고, 얘는 뭐하고 관계가 없다. 모음조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옷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나랏 말싸미. 자, 여기 말싸미 있습니다. 자, 말싸미는 끊어 적기 했더니, 자, 말싸미를 끊어 적기 하면 말쌈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요 말싸미를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끊어 적기 했고요. 자, 현대어로 나란 말 이가 되는 거고, 자, 요 이가 뭘로 쓰였나요?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 중세 국어에서의 주격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중세 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가 나타나는 형태가 세 가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가 나타나는 형태 세 가지. 첫 번째,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이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습니다. 자,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플러스 요게 옵니다. 그리고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아무 음가 없는 것이 옵니다. 물론 왔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요. 아무 음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격조사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세기 때에는, 자, 15세기 중세국어 때에는 주격조사의 꼴은 뭐밖에 없다?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얘가 나타나는 형태가 요렇게도 나타나고 요렇게도 나타나고 요렇게도 나타난다 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겠지요. 자,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자, 나란 말싸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자, 말싸미. 자,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현대어로 해석을 했더니 나라의 말이가 되었네요. 자, 현대어로 해석하면 나라의 말입니다. 즉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말씀이 말 전체로 쓰였다는 거죠. 자, 말 전체로 쓰였는데 어디로 넘어오면서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자,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를 높이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15세기 중세 국어 때에는 말 전체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를 높이는 것으로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미 축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나란말싸미, 요 나란말싸미 하나, 둘, 셋, 넷, 5글자. 요 5글자에서도 벌써 4가지의 문법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봅니다. 자, 번호 5번. 자, 말싸미 들여다봅시다. 나란말싸미. 자, 이 말싸미에서 자, 15세기 중세국어 때에는 요렇게 자, 요 쌍시옷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쌍시옷은 이때 당시에는 된 소리가 아닙니다. 요때 쌍시옷은 각자 병서였고요. 이걸 우리가 각자 병서라고 하고요. 자, 각자 병서란 동일한 자음을 나란히 표기하는 것. 자, 동일한 자음을 나란히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병서라고 하는데 15세기 중세국어 때에는 각자 병서가 존재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란말싸미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 오른쪽으로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메모하고 외워주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갈까요? 뒹기게 가봅시다. 자, 해석을 하면 나라의 말이로 해석을 했고요. 뒹기게는 중, 국, 과, 달라로 쓰이겠지요.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해석을 했는데 자, 여기 역시 한자음이 있습니다. 자, 한자음이 있는데 한자음의 발음을 중국이라고 안 하고 뒹귀이라고 발음하고 있지요. 역시 얘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자,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로서 중국 발음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뒹귀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 뒹귀에 자, 요 에의 단어 볼까요? 현대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었습니까? 과로 해석이 되었네요. 아, 15세기에는 뭐뭐에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로 그래서 현대어로 해석했더니 과가 된 거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는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해를 해 주셔야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문을 자꾸 보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더 어려운 게 될 수 있으므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뒹기게 달아. 자, 달아를 현대어로 달라로 해석해왔지요. 자, 요 달아는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자, 우리가 활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아다를 리을 이응으로 활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현대 국어에서는 리을 리을로 활용해서 달라가 된 거고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리을 이응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달아가 되었다.
요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묶어줘 봅시다. 어디부터? 자,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자,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자, 이때 당시 우리는 중화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말은 여전히 중국말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정신? 자주 정신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